이재명은 크립토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뭘 얘기하냐면 방송에 나와서 한 거야 이게. 엊그제 얘기해서 5월 8일 날 이재명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적대시해왔던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을 천재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정치인 중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여기 KBS에서 모여가지고 그 경제 유튜버들이 몇 명이 라이브로 방송한 거예요. 내가 그걸 듣고 내가 천재라고 판단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내가 이재명을 빨아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크립토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야. 민주당에 이걸 이해하는 놈이 없다는 거야. 지금 비극이야. 그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기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노란 폰트만 보면 돼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달러 또는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은 발행해라. 발행하면 할수록 그것에 상응하는 그 리저브가 있어야 되잖아. 그 리저브를 그 발행한 회사가 리저브를 뭐로 사냐? 미국 국채로 사놔야 돼. 그것도 단기 국채. 예를 들면 뭐 3개월짜리로 사도록 정리해서 뭐 아니 뭐 100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사지 말고 단기로 사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미국이 발행하는 이 국채가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럼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니야. 어? 미국이 얼마나 좋아 지금 금리 내리지 못해서 이 트럼프가 발광을 하고 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좋은 거야 미국은. 그러게 스테이블 코인은 뭐야? 그냥 국제 결제할 때 그냥 쓰는 거야. 스위프트 시스템 필요 없어. 지금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빨리 진출해야 국부 유출을 막고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가상자산 외면 말고 정책 대응해야 한다. 현실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아. 이게 현실이 된 거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빨리 진출해야 국부 유출을 막고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얘기할게요. 이재명이 한 이 얘기는 이걸 이해하려면 이 시장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국제 금융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놈이 없을 거라고. 정치인 중에. 이 대표는 한국 입장을 지적하며 우리는 가상자산을 경원하거나 적대시하고 있다. 지금 현실을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조선말 쇄국 정책처럼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수 없다.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조선 말에 그 지식인들이 쇄국 정책을 써서 어떻게 돼서 나라가 무너졌어요. 식민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눈물 나지 않아? 지금 세계는 크립토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또한 그는 이재명은 이 시장에 조속히 진출해야 하며 거래가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 감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게 샌드박스를 만들으라는 뜻이야 이게. 현재는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국내 가상자산 정책이 국제 흐름에 뒤처져 있다는 인식을 이재명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론사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냥 정치인들이 이재명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놈들이 수두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돼 이게? 내가 그래서 엊그제 코팍스 피해자 구제 세미나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갔어요. 내가 이 세계를 이 업계를 컨설팅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업계를 잘 알아. 나를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제보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여기를 갔어. 여기 박민규 의원이 과방위 소속인데 정무위 소속이 아니라 과방위 소속인데
그 의원이 이제 거기 와서 이거를 보고 있더라고. 조금 일찍 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 변호사가 이현호 변호사, 난 누군지 모르지. 아무튼 한영의 이현호 대표 변호사가 발표를 했어요. 내가 발표한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뭐냐, 스트리미, 고팍스라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 스트리미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 스트리미는 이제 고팍스라 그러면 다 알지 사람들이. 그래서 고팍스는 임원 변경 신고를 했어요. 왜 임원 변경 신고를 했냐면 그 지난 그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FTX라는 미국 거래소, 굉장히 큰 미국 거래소가 파산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파산하는 바람에 그것을 고팍스는 고파이라는 디파이 상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파이라고 하는 그 상품을 팔았어요. 그 상품을 해서 그 운영사가 미국에 있는 운영사한테 운영을 맡겼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자를 줘. 그러면 이자가 연 한 5%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몇 개월씩 나눠서 계속 그 상품을 팔아서 그 이 투자자들한테 5% 이자를 계속 줬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FTX라는 그 거래소가 파산함으로써 이 운용사가 고파이 그 상품을 운영하던 운영사가 FTX와 관련을 맺고 있어서 이 회사도 파산하게 됐어요. 크게 물렸는 모양이야. 파산함으로써 고팍스 투자자들에게도 유탄을 맞은 거지. 그래서 한 40%인가 이 정도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느냐, 한 3,000명 정도 되고 3,200명인가 그렇대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회사가 그러니까 고팍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외부의 투자자를 국내 투자자와 외부 투자자들, 외국 투자자들은 하여튼 어떻게든지 회사를 살리고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니까 다 그 채권자들에게 그 채무를 다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를 모았죠. 그런데 그 투자자가 이 피해자들에게 다 보상해 주고 그리고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외국 투자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금융위사나 금융정보원, 그걸 FIU라고 그래요. 그 금융정보분석원을 줄여서 그냥 FIU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이 임원 변경 신고를 했는데 수리하지 않고 있어요. 신고야, 그냥 신고해. 근데 법적 하자가 있으면 반려할 수도 있고 뭘 고치라고도 말해줘야 돼요. 이걸 고쳐라. 그러면 그걸 고쳐오면 그건 수리해 주는 거예요. 신고를 수리해 주는 거예요. 신고야, 허가가 아니고. 그런데 얘네들이 수리를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 쭉 나오는 게 그거야. 근데 그 투자하려는 미국 회사인데 그 미국 회사가 뭐냐? 바이낸스야. 바이낸스. 바이낸스야 창펑 자오라는 중국계 캐나다인이야. 장펑 자오가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중국 자본이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설립해서 이 그 북유럽 사람, 그 북미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을 거라고 봐. 거기에 다 자기 교분이 다 있으니까. 그 장펑 자오가 어렸을 때 천안문 사태가 나타나서 도저히 중국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가지고 나와서 이 거래소를 세우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거래소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여기 고팍스를 인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67%로 인수를 했어 이미. 그런데 그러면 아니 그 피해자들에게 다 보상을 해줬어야 되잖아. 근데 수리를 안 해주는 거야. 임원 변경 신고를 냈는데 수리를 왜 안 해주는지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지. 그게 2년 반이 지난 거야 지금까지. 수리도 안 하고 뭘 고쳐라는 얘기도 안 해. 이놈들이 공무원이 뭘 고쳐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말도 안 하고 수리도 안 하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바이낸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왜 임원 변경 신고를 왜 안 받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유를 대진 않아 이유를. 너무 황당무계한 거야. 그래서 그 변호사가 아까 이 변호사가 만든 거야 이게 다. FI 심사 범위는 법령의 요건에 한정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FIU가 금융정보분석원이 왜 수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법적인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달러들어서 이거 이제 뭐랄까 국회 간담회장에서 이제 세미나를 한 거죠. 내가 거길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변경 신고는 자기 완전적 신고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고할 때 수리해 주면 돼.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근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지적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수리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건 수리했어. 또 실명 확인 입금 계정을 연장해 주는 것도 수리했어. 그리고 이 고팍스 얘기예요. 그 ISMS를 갱신하는 것도 수리했어. ISMS라는 게 뭐냐면 그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시스템이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잘 됐어. 우리가 수리를 했어. 근데 임원 변경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뭘 바꾸라는 건지 알려달라 그러는데 알려주지도 못해.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임원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특근법에 특정금융정보법 7조 3항에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게 돼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또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뒷구문형으로 뭐 금융거래를 했다거나 그런 거지. 특정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5년이 지났으면 돼. 그다음에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말소돼 5년이 지나지 않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외에는 다 신고를 받아줘야 돼. 그런데 안 받아주고 있어. 이런 조항에 걸리는 사람 그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셨죠 이제. 근데 FIU는 회사의 재무 구조나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금융위원장이라는 놈도 나와서 국회에서 그렇게 말했어. 누가 국회의원이 아마 질문을 했던 모양이야.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니 회사의 사설 금융회사의 재무 구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왜 67%가 바이낸스 지분이거든. 근데 바이낸스가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걸렸어. 왜냐하면 저 아랍 계통 어디에서 이게 그 자금 세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금 세탁이 했던 것을 막지 못한 죄로 이 창펑 차오라는 놈이 미국 당국에 걸려가지고 그 왜 못 막았냐. 그래서 벌금 맞고 그 처벌을 받았어. 그리고 자기가 뭐 이게 일단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 사퇴하고 다른 CEO를 앉혔어요. 자기는 아직 CEO가 아니고 자기 뭐 아는 사람이었는 모양이야. 그 CEO를 앉혔어요. 그거야. 그런데 이 바이낸스는 일본에서도 잘 영업을 하고 있어. 자기네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근데 한국만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변호사의 얘기는 처리 기간이 도과됐다. 현저한 지연은 부작위의 위법이다. 지금 공무원들이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처리 기간은 45일로 명시돼 있어요. 서식에. 그런데 지금 2년 반째 묵묵부답이야. 전화도 안 받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전화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부작위지 이게. 부작위. 이걸 그래서 그 사회 보던 서울대학교 ESG 그 센터에 있는 김경민인가 이경민인가 하여튼 그 교수가 얘기하더라고. 이런 걸 그림자 규제라고 한다. 하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수리 거부 시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위법 행위를 한 거지. 절차를 위법한 거야. 미수리하려면 수리하지 않고 돌려주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돼. 왜 이렇게 우리는 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해 줘야 돼. 통보도 안 하잖아. 그럼 뭐야? 절차를 위반한 거지.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변호사가 FIU 신고가 미수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고팍스의 법적 불안정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법적 불안정 상태가 심화된다는 걸로 부드럽게 썼지만 사실 파산 위기에 내몰려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고팍스의 사업이 법률적 기반 그 바스프라고 그러는데 바스플란스 그러니까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지 그 라이선스를 상실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고팍스 문 닫아라 그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팍스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하락되고 고팍스 기업 활동의 투자 유치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국내사에는 여기 M사라고 그러는데 그 메가존이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게 IPO가 안 돼가지고 모르는데 IPO를 한다고 그럴 때 이 회사가 내가 알기로는 약 3조에서 5조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회사는 약 한 3조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 있는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회사는 그 바이낸스보다도 국내 회사니까 자기가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면 되는 그 인수해서 지분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피해 복구를 하고 그럼 다 하면 되는데 이 회사는 이 FIU가 저렇게 나오는 걸 봐서 우리가 사도 얘네들이 영업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투자 의사를 철회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오고 있는 거야. 그게 아마 작년에 그랬던 것 같아. 고팍스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요. 불확실한 규제가 투자를 저해하고 있어요. 토큰 원화 환산 시 고파의 채무가 약 1,4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2년간 이자가 누적된 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피해 보상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꼭 저축 가지고 있어야 될 그걸 다 그 보상을 못 받은 거는 미국 회사로부터 그 운영사로부터. 그래서 현재 피해자가 3,200여 명이 되고 피해 금액은 그 이자까지 합쳐서 2,000억 원이 좀 넘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잖아.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지금은 10만 불이 내가 어제 보니까 10만 불이 넘었더라고요. 그럼 비트코인 하나에 그 1억 4천에서 1억 5천 사이에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피해 금액이 뭐 2천억은 훨씬 넘었을 거라고 봐요. 장기간 수리 지연으로 투자 유치가 차단되어 있어요. 현재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곧 파산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파산하면 끝이거든. 한국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글로벌 부정적 인식으로 해외 자본 유입을 차단하고 있어요. 누가 했느냐? FIU가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비트코라는 회사는 뭐냐면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본사가 있는 그 암호화폐 신탁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보안 기술 서비스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특히 이 회사의 멀티 시그너처 지갑을 만들어서 공급도 하고 그런 회사인데 작년 2023년 8월 내가 조사해 보니까 2조 4천억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회사예요. 이게 큰 회사죠, 이것도. 그다음에 크립토닷컴이라는 회사는 2003년 11월에 3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한국에 와서 가상자산 서비스 회사를 차리려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가 포기했어요. 왜? FIU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그 비트코 같은 회사도 현재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을 하겠다고 한국에 진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만 해놓고. 왜? FIU가 막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FIU에서 일하는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내가 조사했어요. 지금 신문에 난 거 보면 토큰 포스트에 난 거 보면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2년 반을 기다렸다면 고팍스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법대로 해달라고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간담회장에서 있었던 그 사진이고 와이드로 전체 찍지 못했어요.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사람이 누구냐? 김민규 의원이에요. 과방위 소속이에요. 정무위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김민규 의원이 초선이에요. 관악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초선 의원인데 73년생인가 75년생인가 그래. 젊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여기 와서 한 거야. 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지.
여기서 구구절절히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가 두 사람이 나서서 얘기해. 한 사람은 너무 피해가 크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남는 전세 사기를 대해서 손해를 엄청 봤지. 그런데 그 나머지를 복구하려고 이 곱박스의 디파이 시스템, 디파이에 투자를 해서 그걸로 이자를 이제 따박따박 받고 있었는데 거기 FTX 파산으로 유탄을 맞아가지고 그것도 날리게 된 거야. 그 자기 재산의 전체를 거의 날렸어요. 그 눈물로 호소한다고. 그런데 대부분 남성들이잖아. 젊은이들이야 다. 20, 30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내나. 난 더 이상 그 현장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더라. 내가 어떻게나 가슴 아픈지. 국회가 왜 존재하는 거야?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내가 이민규 의원이라고 했나? 박민규야, 박민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민주당 주변에서 쭉 있다가 뭐 사회 활동을 하다가 관악구를 지역구로 해서 이번에 당선됐어요. 초선 의원인데 내가 얘기를 쭉 듣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과방위니까 그 상임위가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박민규입니다. 박민규 의원 찾아보세요. 똑똑하더라고.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을 들으려고 해요. 나도 처음 봤어. 이 초선 의원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잖아. 처음 봤는데 끝까지 남아서 뭐 조금 일찍 나가긴 했는데 다 내용을 알고 그리고 조성중 그 고팍스 사장이 나와서 얘기하고 하는 것을 다 듣고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 또 할 말이 있느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이크를 잡고 해달라.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 민주당 의원들. 이게 민주당 종무위에서 이 사정을 내가 쉬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때 여기 이 피켓 들고 있는 분들 있잖아. 내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거 어디다 민원을 좀 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원을 냈다는 거예요. 어디다 냈냐. 정무위에다가 냈다는 거예요.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국힘당 의원에게 내냐 민주당 의원에게 내냐. 민주당 의원들한테 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이따위로 일할 거예요 정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